마이산을 가운데 두고 동쪽으로 금강이, 서쪽으로 섬진강이 흘러갑니다. 전북 동부 중심에 위치한 천혜의 고원은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삼국의 힘이 뻗어나가는 교차점이자 회합점이었습니다. 이 땅의 동쪽과 서쪽이 왕래하는 길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백제, 어쩌면 고조선 준왕이 익산에 자리 잡은 이후로 마항까지 거슬러 갈 수도 있는 바다로 둘러싸인 풍요로운 익산으로 가는 길은 고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몇 개의 통로로 수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통로들은 억겁의 세월에 걸쳐 땅 위에 흐르던 물줄기가 만들어 놓았지요. 고대인들의 삶이 하천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그곳에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서남부의 풍요로움의 근원인 금강과 섬진강, 수계가 회오리 치던 지난해도 고대로부터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중 마이산 남쪽의 들판은 주위에서 가장 큰 들판이었고 섬진강 수계가 관통하기 때문에 인근의 중심이자 교통로의 중심이었습니다. 일본 서기에 언급되는 백제의 웅진천도 후 목시 세력이 가야와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킨 곳이 항구가 있다는 구절에 의거해 섬진강이 흐르는 임실로 보는 의견이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지요. 임실 성미산성이나 남원 성시리산성 주위의 가야 구분들은 웅진천도 후 세력이 약해진 백제의 영역으로 가야가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백제는 가야의 서진을 차단하기 위해 또 얼마간 시간이 흘러 성왕의 죽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신라와의 접전을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인근을 요새화했습니다. 인계철선처럼 배치되어 신라로 향하는 백제 산성들이 그것입니다. 삼국사기 잡지 지리 백제 완산주의 주군현에 나오는 마돌현, 백제가 멸망하고 신라에 귀속되면서 삼국사기 잡지 지리 신라 임실군에는 마령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실과 진안은 현재도 섬진강으로 이어져 있지요. 과거 인근의 중심이던 성미산성이 이 통로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고려사까지 이어집니다. 고려사 지리 전라도 전주목 마령현. 마령현은 본래 백제의 마돌현으로 신라 경덕왕 때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임실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 초에 전주에 내속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안 마령면이 신라의 마령현, 백제의 마돌현이었습니다. 과연 면 소재지의 모습에서 전통적인 새거지의 조건들이 읽힙니다. 섬진강과 그 지류들이 만드는 몇 개의 통로, 넓은 농지와 함께 높은 밀도로 유적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동촌리 고분군, 평지리 고분군, 개설이 고분군 같은 삼국시대로 근원이 거슬러가는 새거지의 증거들과 강정리 산성, 평지리 토성 같은 방어시설, 원평리 평지리 유물산포지 같은 생활 흔적들이 그것입니다. 이중 평지리 토성은 신라 발해 시대의 것으로 치소성으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한 입지와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백제의 성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야의 진출을 진압하고 신라 공략을 위한 관방체계 구축을 위해 충실하게 축성되고 유지되고 운영된 진중한 성곽이 마이산 상계 서쪽 끝에 통로를 감지하며 축성되어 있습니다. 진안 한미성입니다. 마이산 산괴는 매우 역동적이고 복잡하며 활용할 수 있는 석재의 조달에도 용이한 훌륭한 산성의 입지입니다. 특히 한미산성이 위치한 강정리는 섬진강이 은천과 세동천 등의 지류와 합쳐지는 곳이며 방어군 입장에서 복잡한 지류와 마이산의 산세로 해자와 성벽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었지요. 반면 남북으로 이동하려는 공격군 혹은 어떠한 세력이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1968년 항공사진에는 산성 내부의 경작지와 보존 상태가 좋은 한미산성의 석축성곽 둘레가 뚜렷이 보입니다. 이곳을 지난 공격군이 웅치를 넘으면 바로 전주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백제는 한미성을 치소성으로 삼아 일대에 대한 행정력과 군사력 완비를 도모하여 신라로 가는 통로의 일선으로 육성했습니다. 그 증거는 한미성에 고스란히 남아있지요. 이곳은 강정리에서 시작되는 광대봉 등산로 입구입니다. 한미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마이산 광대봉 등산로 초입입니다.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을 잠깐 지나 10분, 전방에 무너진 성돌이 나타날 무렵 수없이 많은 와편이 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미산성입니다. 현재 개설된 등산로가 성벽을 가로질러 넘어가는데 성문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많은 종류와 양의 와편으로 미루어 성벽에 가깝게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모종의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유지됐을 것으로 생각되지요. 성 안으로 들어서면 꽤 넓은 평탄한 지형이 드러납니다. 오랜 기간 경작지가 있었기 때문에 후대의 개간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서성벽의 높이와 같이하여 대지가 형성되어 있고 동쪽으로 지대가 높아지며 계단식으로 조성된 모습 아래로 역시 다량의 와평과 석축이 존재하고 있으니 큰 틀에서 지형은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후 항공사진에서 경작지가 확인되고 일제강점기 지도에 밭이라 표시되어 있으니 경작지로 이용된 시기는 꽤 길었습니다. 중턱까지 오르는 도중에도 역시 좌우로 대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사진 모습이 여기서 농사를 지었을까 싶지만 역시 경작지가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 있는 석축은 그 규모가 꽤 되어 개인이나 소규모 인원으로 구축이 불가능하지요. 등산로 우측으로는 꽤 큰 바위가 있어 잠시 뒤져보았으나 눈에 띄는 무언가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도 건물지인데 아직 발굴이 진행된 구역은 아니니 후위를 위해 궁금함을 참습니다. 새를 벗삼아 잔존 구간이 양호한 북쪽과 동쪽 성벽을 향해 오릅니다. 역시 수많은 종류, 수많은 양의 와편이 좌우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꽤 온전한 크기의 와편입니다. 정상부에 많은 수의 건물이 있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지요. 양은 그렇다 해도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은 한미산성을 운영한 세력이 오랜 기간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해갔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만큼 백제는 한미산성을 중요한 곳으로 여겼을 터입니다. 그네들이 이곳을 부르던 이름이 마돌성이었을까요? 마이산이 말의 귀를 닮아서 마이산이라 했다고 하지요. 그 유래는 최소한 백제로 거슬러감이 확실할 것입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말의 산세는 백제인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것이며 후에 이곳에 당도한 후신을 자처한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르막이 끝날 무렵 북성벽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대부분 허물어졌으나 무너져 내린 모습에서 과거 성벽의 위용이 어땠을지 바로 느껴지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올 때 통과한 서벽과 달리 이곳은 협축으로 축성된 것을 금세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돌을 가득 메운 이길을 피해 꼭지점에 올라 서쪽으로 무너져가는 성체를 내려다볼 때쯤 장마의 초입, 간만에 해가 비춥니다. 바깥쪽으로 아직도 깊은 경사를 유지한 모습이 그 아래 평평한 지형과 비교되는군요. 한미산성의 북쪽 성벽 구간은 전술적으로 유리한 지점이 아니라는 것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다듬은 흔적이 눈에 띄는 수박돌들이 산더미입니다. 흡사, 콘크리트 같은 마이산 특유의 석질이 순간적으로 근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꽤 뚜렷하게 남은 추정, 동문지에 당도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폭이 넓고 성문 뒤쪽으로 근대에 만들어둔 듯한 성열이 있어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바로 옆에 장대지와 함께 전방에 골짜기로 가려진 곳이라 아군의 공격 기동이 노출되지 않는 전술적으로 유리한 지형임에 틀림없어 정황상 성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백제가 성문을 두는 위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데다 한미산성의 적방향은 동남쪽이고 남쪽은 은천, 서쪽은 섬진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전술적으로 성문이 필요한 위치입니다. 정상부의 평지는 꽤 넓습니다. 역시 경작지로 사용되었으나 동성벽의 내측 고도와 그 높이를 같이 하고 있어서 처음 조성은 현재의 성곽을 구축한 이들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장대지의 넓은 평지 때문인지 역시 와편이 엄청 많은데 문양 또한 아주 인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이곳은 발굴이 이루어진 지역이라 도중에 나온 와편들을 모아두기도 했지요. 그리고 여기 한미산성 성벽이 100m가량 온전하게 남아있습니다. 거칠게 다듬은 돌들을 꽤 높이 쌓았는데 아직도 가장 높은 곳은 5m가 넘습니다. 경사지 꼭대기에 성벽을 약간 뒤로 눕혀 쌓았고 배부른 곳도 거의 없어 축성 세력의 기술 수준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동하면 남문이 나옵니다. 흔적이 매우 뚜렷하여 성벽의 단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도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곳이죠. 개거식 성문으로 능선 바깥쪽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백제의 방식과 다르게 능선 끝에 자리하여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소성으로 잘 보이는 곳에 주출입문으로 사용하도록 의도적으로 배치한 성문으로 봅니다. 개거식이니 백제 때 초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개축을 통해 평면 동쪽이 오각형으로 변화하지요. 전투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산성은 현재 4번의 시굴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주 발굴 지역은 서쪽 최하부 집수지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던 지역과 가장 높은 추정 장대지였지요. 1차 조사에서 남분 발굴을 통해 위치와 규모, 축성 방법을 확인함과 동시에 신라 극후기 와편을 판별해냅니다. 여기서 최후의 한미산성의 축성 세력이 백제가 아닐 가능성이 확인되지요. 후속된 가장 고도가 낮은 서성벽 인접지에서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집수지로 추정되는 성렬을 확인합니다. 집수지는 산성의 역사를 기록하는 저장장치와 같아서 그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보통 연속되는 발굴 계획을 찾게 됩니다. 3차 조사를 통해 확인한 성렬은 집수지는 아니었으나 건물지 기단부로 확인되었고 성벽에 아주 가깝게 지어진 것을 확인하죠. 그리고 그 아래서 시기를 거슬러가는 건물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고대하던 집수지는 아니었으나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지지요. 백제의 건물지 위 아주 견실하게 지어진 대규모의 후백제 건물지였습니다. 동성벽의 발굴 결과도 역시 유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기초부를 파낸 다음 진흙, 잡석과 함께 기와 조각을 다져 넣었는데 이 기와는 백제와 신라 극후기 후백제 것이었지요. 기초부를 조성한 방식 자체도 백제산성에서 보이는 축성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자가 새겨진 명문화편이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관청과 관련된 건물을 입증하는 것으로 시소성의 강력한 증거가 되며 배후성이었던 전주 동고산성이나 후백제와 관련된 중요 유적들에서 출토되고 있는 것들과 유사한 유형입니다. 남문의 동쪽 오각형 개축 정황과 함께 발견되는 다수의 후백제 와편들과 함께 모든 결과는 이곳이 완산주를 방어하는 후백제의 거점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유지되고 관리된 성곽이었다는 것에 수렴되고 있습니다. 대호족 바로의 시대가 후삼국 시대로 진화하면서 혼탁했던 전투지역과 이해관계가 정리되어가는 과정이 만든 한미성의 개축 정황 또한 생각해볼 수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후백제가 외부로 힘을 투사하는 전진기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겠습니다. 한미산성은 잘 알려지지 않은 성입니다. 역사책에 등장하지도 않고 아니 알 수 없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그러나 신라가 이어서 인근의 중심으로 새로 토성을 쌓고 그 연원을 이어갔으며 후백제 또한 크게 공을 들여 육성했습니다. 성 내에서 발견되는 막대한 양의 와편들, 미 발굴 지역이 대부분인
정교하게 배치된 건물들을 위한 수많은 대지들은 상상 이상의 과거가 흙더미 아래 더 존재하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만한 유적으로 기대됩니다. 지표조사 결과 강정리 산성은 백제의 것에 가깝다고 보여지고, 이것은 한미산성의 약점이었던 동쪽 능선을 방어하기 위한 보조성이었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사실입니다. 강정리 산성 또한 석성이지요. 신기하게도 같은 이름의 한미성이 더 있습니다. 백제가 신라를 공략하기 위해 전초 보급기지로 삼았던 성들이어서 그런 이름이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 중요한 곳이었을 마돌입니다. 암악성을 향하는 백제장군 해수나 백기, 백제장군 윤충이 대하성을 공격하기 위해 전장에 나서기 전 마돌 성주와 술잔을 기울이며 백제의 미래를 논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들의 무우는 300년이 채 되지 않아 백제의 후신을 자처하는 또 다른 군대에게 전해지고 견훤은 대하성을 넘어 경주로 진격하게 됩니다. 마이사는 어쩌면 백제와 후백제의 군마이겠습니다.